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요 일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자, 일면 톱을 거의 다 이 기사로 채웠습니다. 조선일보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유가가 6% 급락했고 R의 공포,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는 R의 공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자, 이런 기사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와 경기 위축이 우려가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으로 7주 연속 올랐던 유가가 지금 큰 폭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CEO 10명 중에서 6명은 내년 말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태핑 출근길의 기자들과 약식간담회 또 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 첫날부터 또 도어스태핑을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 경제와 관련한 상황이 질문이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 등 필요한 건 초당적 대응을 해줄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이 초당적 대응을 해줄 거라 생각한다. 자, 그리고 국민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그만큼 상황을 생생하게 육성으로 전달하는 이런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표현조차도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쟁 좀 하지 말고 좀 국정 운영에 발목 좀 잡지 말고 협조하라.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현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때 결론 내렸던 월북 탓, 월북 피해자가 월북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갔는데 월북이 아니라는 그런 정황들을 쪽 해경과 국방부에 내놨죠. 자, 그렇게 되니 지금 민주당이 색깔론을 또 펴고 있습니다. 색깔론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색깔론을 펴면서 민주당 진보 진영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단호한 입장을 표명을 했죠. 오늘 아침 도어스태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공무원, 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의문이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 대응을 하면 그것이 문제다. 자,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최근에 이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 때 저질렀던 비리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자,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한겨레 신문은 일면 톱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전임 정권에 대해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 기사를 일면 톱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 중에 한 가지 주목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문재인 정권 말기에 불거졌던 부인 김정숙 씨 옷값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불된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일어났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권을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현 정부가 전임 정부 발표를 뒤집으면서 정치 쟁점화한 대표적인 일이고 또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전 정부 인사들의 거취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이것을 갈등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 요소.
지금 정치 보복이냐, 적폐 청산이냐, 5년 전에 있었던 그 논쟁이 그대로 되풀이가 됐죠.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치 보복, 한겨레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을 하면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본질을 흐린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 진상 규명이 더 돼야 된다. 적폐 청산, 이것은 일종의 안보 적폐입니다. 안보 적폐 청산 의지를 분명히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것은 탈원전과도 다 관련이 되어 있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간 탈원전 정책, 경제성까지 조작을 하면서 이것도 한겨레는 갈등을 키우는 요소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런 일들이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 묻고 지나가셔야 되는 건지 반문을 하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이러면서 직진 의지를 표시했다. 민주당 정부 때 이 이야기는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미래를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과거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그러니 이 전임 정부를 지금 수사는 지난 일을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 정부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 시간이 흐르면은 또 현 정부 수사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좀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필요 없는 사람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죠. 진퇴를 좀 알아서 판단하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이 됐어도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어도 그냥 물러나는 게 맞죠.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으면은 같은 이 성향을 가진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러나야 되는데 버티는 겁니다. 전현희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께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보호라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임기를 채울 뜻을 표시했다. 자, 지금 상당히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편향적인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편향적인 일들이 많았었는데, 국민권익보호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하면서 버티게 들어간 겁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이 기사 안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대통령실은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전 정부 정보 공개 청구 항소 사건 목록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정보 공개 청구 항소 사건 목록, 정부가 정보 공개를 피했던 사안 중에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비서실 특별활동비 등 정보 공개 청구권이 포함됐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과다 지출 의혹을 들고 나섰고, 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청와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를 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을 내놓자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항소를 한 상황이다. 자, 윤석열 대통령실이 항소를 포기를 하면은 일부 성소 판결이 확정돼서 정보가 공개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그때 유족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서 법원이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하라고 했죠. 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 문재인 정부가 항소 절차를 밟으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임기가 끝나니까 그 기록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15년 동안 그것을 열람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봉인이 돼버렸다. 이 국회 3분의 2 요구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없으면 안 되도록 해놨다. 그래서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 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통령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이 그 항소를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 공개를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유효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법원이 서울고법원장이
그것을 공개를 하라. 이렇게 영장을 발부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김정숙 씨 옷도 마찬가지 똑같은 코스입니다.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그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봉인해버렸죠.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포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사생활에 포함된 국가 지정기록물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30년 동안 봉인이 됩니다. 30년. 사생활에 포함됐다. 옷값 문제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이 항소를 포기를 하면 서울고법원장이 영장을 발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봉인을 해제하라.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새로운 내용들이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그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일경제에도 이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정보공개 소송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가 바뀌면 청와대가 주체가 돼서 한 소송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혹시 패소를 하게 되면은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임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승소 가능성은 어떻고 쟁점은 뭔지를 정리하는 단계인데, 서해 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서 김정숙 씨의 옷값이 이 정보 공개 대상이 되면은 또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도 일면에서 이 기사를 지금 내보내는 그런 어떤 의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다음은 김정숙 씨 옷값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김정숙 씨 의상 비용을 포함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특활비를 사용한 게 아니냐. 자, 그래서 법원에서 일부 성소를 했는데 청와대가 불복해서 항소를 했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네티즌이 김정숙 씨가 입었던 옷을 5년 동안 다 이렇게 인터넷에 보도된 것을 찾아보니 무려 178벌, 액세서리가 207개 그런 보도가 있었죠. 자, 이걸 다 개인 돈으로 샀겠느냐. 또 그 당시에 옷을 판 쪽의 이 정언에 의하면은 그때 김정숙 씨가 옷을 사러 갔을 때 이부속실장, 지금 이부속실 김건희 여사 이부속실 논란이 있죠. 그때 이부속실이 있었습니다. 유송아 이부속실 비서관이 현금으로 다 5만 원권으로 현금으로 다 지불했다. 이런 정언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것 아니냐. 개인 옷 사는데 또 액세서리 사는데. 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봉인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봉인이 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옷값 외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독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을 해버린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계에 따르면은 문재인 5년 동안 지정 기록물 이렇게 등록을 해서 15년, 많게는 30년 동안 봉인해버린 기록이 39만 3천 건. 그런데 이 39만 3천 건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습니다. 지정 기록물 이렇게 해서 봉인을 해버린 15년 이상. 가령 전임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했던 지정 기록물보다 무려 2배가 많고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5만 건 이상이 많다. 도대체 무슨 일들을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았길래 이것을 봉인을 해버렸을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금수완박 입법이 추진됐을 때 아니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해놨길래 야반 도주하려고 이 검찰 수사권 박탈해놓고 야반 도주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5년 동안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었는지
39만 3천 건, 뭐, 이 중에는 뭐 필요한 것도 있죠. 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다 필요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대통령들도 지정 기록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임 정권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면은 뭔가 감추고 싶은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번 주에, 자,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큰 파란이 하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당대표 이준석 징계가 기습 처리될 가능성이 있죠. 원래 24일로 예정이 됐다가 24일이면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7일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가 됐다. 이준석이 이야기한 건데 지금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고 전격적으로 그 윤리가 열릴 수 있다. 이번 주 안에 금명간이라도 기습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그 해외에 머물고 있던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귀국을 했는데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귀국을 한 직후에 이준석 대표를 직격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이양희 위원장이 없는 사이에 이 윤리위의 이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발언들을 했죠. 당대표가 징계 대상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양희 위원장이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기습적으로 징계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실시가 될 수가 있죠. 조선일보 오면 기사 보시면은 이러면 이번 주 징계 심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자, 그리고 여당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또 충돌을 하는 이준석 대표는 뭐 여기저기 내부에서 계속 충돌을 하고 있죠. 이제 윤리위원장과도 충돌을 합니다. 본인의 그 정치적 명운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성상납 자체가 아닙니다. 성상납 자체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확인되기가 어려운데 그 성상납을 받은 일을 무마하려고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것은 불과 뭐 몇 달 전입니다. 4월 달에 그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그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고 그런데 이후에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당 대표 징계는 윤리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서 윤리위원회로 오히려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침묵을 했던 해외에 철회해서 침묵을 했던 그 이양희 위원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준석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 자기 정체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준석 최대의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자 그리고 뭐 이 성상납 의혹은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는데 이겁니다. 이준석이 2013년에 한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인데 이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에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서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 그래서 이것을 가세연이 다시 윤리위에 제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 분위기를 보면 일단은 일각에서는 제보자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성상납 의혹보다 그 이후에 벌어진 그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윤리위 징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준석이 그 제보자와 통화한 기록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내가 대전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한 로건 파일.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서 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각서까지 공개가 된 상황이죠. 서울신문 보시면은 이준석 정치생명 풍전등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풍전등화. 자, 윤리위원회에서 좀 유리한 처분을 받더라도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찰 수사죠. 이준석은 성상납 의혹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상태인데
자,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죠. 이준석은 나는 이거 경고도 받기 어렵다. 경고 끌어도 안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 당원권 정지는 뭐 1개월 단위부터 3년 단위까지 할 수 있죠. 뭐 1개월, 2개월 하면은 조금 좀 논란이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지만은 임기 1년 남았는데 1년 이상 당원권 정지하면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명을 받으면은 이 제명은 최고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에게 최악의 상황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죠. 반면에 경찰 수사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23일이니까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23일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옥중 조사하기로 했다. 김성진 씨가 성접대를 해준 당사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아이카이스트라고 카이스트 안에 있는 업체인데 그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그 상반기에 그리고 또 8월 15일 강복절 이 무렵에 대전에서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아이카이스트 업체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상당히 악성입니다. 이준석은 그때 박근혜 키죠. 이렇게 하면서 호가호위를 할 텐데 그런 일을 벌였고 그 이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탄핵에 앞장서고 뭐 이런 것이 또 드러나면은 상당히 이준석은 치명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지금 김성진 씨는 다른 혐의로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대전 유성구에서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경찰은 그동안 김성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수차례 수사 접견 신청을 했지만은 김성진 대표 쪽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하자 이렇게 조사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렇게 밝혀서 조사가 미뤄져 왔습니다. 뭐 정치적 상황을 좀 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성접대 이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증거인멸 교사 이것은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이 또 이준석 대표에게도 사법 리스크가 드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기습적으로 실시되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은 검찰 수사 대상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전당대회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벌써 여권 국민의힘 안에서는 주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새미래라는 국회의원 모임입니다. 또 민들레, 혁신위, 이딴 출범, 여권 세력 다툼 본격 시도, 새미래 이것은 공부 모임인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합니다. 그래서 개파색이 뚜렷하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없죠. 많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김기현 주도하는 여당 1호 의원 모임 새미래는 50여 명이 가입 의사를 밝혔으니 거의 절반 정도가 가입을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모레 첫 모임을 열어서 일단 공부 모임인데 자기 당권 대비 새머리 성격 모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 어느 쪽을 밀어줄지는 모르죠, 아직. 친윤 쪽이겠죠. 그리고 친윤계 민들레 모임. 민들레 모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바람에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하려고 하다가 빠졌죠. 그래도 재정비하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때 당시 실무진을 실무진으로 활동을 했던 이용호 의원은 포장지 바꿔서 출범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포장을 바꿔서. 그때 포장은 장제원 의원이 앞장서는 친윤 모임이었죠. 살짝 바꿔서 다시 출범하겠다.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제안한 혁신위원회도 이번 주 중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 이준석과 안철수 사이에 최고위원 2명 추천 놓고 또 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만 무려 6개 일정을 소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간 그 행사도 있고 혼자 따로 가서 전직 대통령을 만나고 이런 강범위한 행보를 벌였죠. 강폭 행보를 벌였는데 자, 어제 그 용산청사 집들이라는 게 있었죠. 용산공원 시범 개방 마지막 행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부근의 주민 400여 명을 초청해서 그 행사를 벌였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하기로 했다가 불참을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 보시면은 주민 400여 명 초청해서 용산청사 집들이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돌연 불참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강폭 행보를 하는 데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 일단 좀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부속실이든 배우자 팀이든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좀 조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마지막 만평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죠. 자,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나가는 만평인데 이 만평이 북한의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의 시사만화입니다. 북한의 시사만화. 북한의 시사만화인데 국민의힘, 남한의 국민의힘 당권 다툼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목은 쟁탈전. 이렇게 해서 이 윤핵관, 이렇게 늑대에다가 윤핵관 쓰고 하이에나, 안철수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생선을 지키려는 고양이인데 이 모습을 보면 새끼 고양이죠. 새끼 고양이가 그게 리준석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물고 있는 생선은 당권인데 이준석 새끼 고양이가 어림없다 이렇게 하고 안철수와 윤핵관이 당권을 노리는 그런 묘사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이 만평을 접하고 북한 만화에 등장하니 영광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신경 끄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